안녕하십니까, 원장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 첫 번째 단원이죠. 수열의 극한의 개념 설명,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 집어가도록 하고요. 함수의 극한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이랑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봐도 돼요. 딱 하나.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나오면 이게 이 부분이 어렵고요. 이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제 수열의 극한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시다시피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로 오면 굉장히 헤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그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무한대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한대로입니다. an 값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렴이냐 이게 발산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발산의 진동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an을 못 구하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수열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 저 수열 못해요. 그럼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고? 수열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A를 모르는데 어떻게 극한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수열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 얘기하면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고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무한대로 가니까 D가 0이 아닌 이상이어야 얘는 무조건 뭐가 돼?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계속 커질 거 아닙니까? D에 의해서. D가 숫자라고 하면 계속 무한대로 숫자가 커지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경우 등차가 0이 아니라면 계속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이런 걸 판단하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의 극한은 잘 봐요.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거나 x가 숫자로 가는 이런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쓰지 않습니까? 좌우극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얘는 이거랑 똑같은 요거만 이제 따질 줄 알면 수열의 극한에서 이거만 따질 줄 알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똑같습니다. 원리도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보통 여기에서 쓰이는 뭐 일반적인 극한 원리는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포함하면 이거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폼, 그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폼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폼은 어떻게 해요? 최고점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 세 개로 나누죠, 그죠? 어떻게 무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0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숫자로 나오는 경우. 숫자로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어때? 같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오죠. 이런 거잖아요. x에 뭐 3n이죠. 3n 제곱 마이너스 2 뭐 하고 뭐 1n 제곱 2n 제곱이겠죠. 플러스 1 하면 3분의 2로 나온다. 뭐 이런 거 뜻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 다음 0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분모의 차수가 높은 거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은 거죠. 이런 거 x제곱분의 뭐 3x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돼요? 왜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네, 왜 0으로 가냐고요? 간단하죠. 무한대로 가는데 이 x 차수 제곱으로 쭉 나누면 이렇게 해서 요거 어차피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x제곱으로 하면 x분의 3 이건 1이 될 거고 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겠죠.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 무한대로 가는 경우 거꾸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낮은 경우, 그죠? 이렇게 이거 우리가 이미 했던 거라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고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는 두 번째 개념의 요 문제풀이 개념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 크게 뭐 아시다시피 뭐 하면 됩니까? 이거는 최고차로 나눠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루트가 나오면 이제 유리화시키는 거, 뭐 그거야 문제에 나와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샌드위치 정리도 역시 문제 뜨면 제가 그럼 확인을 해드릴 텐데 샌드위치 정리 이런 거 아닙니까? an 값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수열, 뭐 숫자에 대한 리미트를 씌웠을 때 이게 뭐 3으로 가고 이게 3으로 간다? 그럼 이것도 3으로 간다는 게 이제 샌드위치 정리였죠. 여기는 아마 유형 12번인가 13번에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실제적인 이 부분이 뭐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열의 극한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떤 거? 등비 수열의 극한과 그냥 수열의 극한. 실제 문제 출제를 보면 등비 수열의 극한이 거의 한 70% 밑에 게 한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함수의 극한과 유사해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 이게 얘기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합니다. 수열의 극한 정리를 하면요. 수열의 극한은 그래프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유를 설명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인데 이게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개념이니까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전무로 이렇게 끊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보다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물론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 수열은 어쨌든 정리를 했습니다. 자 등비 수열에 대한 개념 자 설명합니다. 등비 수열은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1이고요. 이 r 값 이건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 r 값에 따라서 수렴 발생이 결정되겠죠. 그 r이 어떨 때 r이 1이면 a로 나오겠죠? 그죠? 리미트 an 그죠? a 아래 n-1 있으니 n은 무한대로 이게 1이면 a로 나오겠죠. 이건 뭐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럼 이거 말고 r이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면 0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1 이 부분이 0으로 가니까 전체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발생하겠죠. 일반적인 등비 수열의 경우. 이해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두 개를 합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상당히 문제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걸 fx로 잡아놓고 뭐 부등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패턴이 있겠죠. 그런 패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이런 것만 있냐? 아닙니다. 등비 수열이 왜 어렵냐?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등비 수열 폼으로 나오는 유리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리미트 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뭐 r의 n승 마이너스 뭐 3r 뭐 여기는 뭐 r의 n 플러스 1승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r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게 식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걸 n으로 제가 했는데 이걸 x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x로 바꾸면 함수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의 범위에 따라서 뭐가 돼?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런 이제 폼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걸 파악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R로 이제 다시 갈게요. R 뭐 3R이었죠. 이걸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뭐냐? R 값이 얼마냐? R 값의 범위가 R이 자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분모 폼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든 뭐 마이너스를 하든 큰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숫자 바꿀게요. 2로 숫자 바꾸고 볼게요. 2라고 잡았을 때 r이 마이너스 1이면 n의 값에 따라서 이게 진동이 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물론 이걸 이제 2n으로 잡으면 좀 얘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를 넣어서 실제로 값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가 있고 r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한대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위에 아래를 r로 나눠주는 거죠. 이런 경우. 이해돼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r이 1보다 이거는 지금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r이 0보다 큰 경우로 바꿔서 가면 이건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아닙니다. 문제 이거는 이런 거는 실제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범위는 정확하게 5가지로 나눕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이렇게 크게 5가지 범위로 나누는 겁니다. 나눠서 각각의 범위에 대한 식을 어떻게 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 무한대로 가니까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죠.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얘는 3이 되고요. 리미트 얘는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돼요? r의 n승분의 2가 될 거고요. 쟤는 2r이 되겠네요. 그죠? 2r. 그죠? 위에는 2r이 될 겁니다. 이렇게 2r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식이 자 무한대로 하면 0 되네요. 어떻게 돼요? 이거 3분의 2r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3분의 2r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구할 수 얘도 똑같겠죠. 뭐 3분의 2r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거고 r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을 넣어버리면 되죠. 예를 들면 5분의 2. 1때는 5분의 2.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이제 진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마이너스 1 될 때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분의 2하게 되겠죠. 마이너스로 쭉 가는 이런 이제 등비수열법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이제 등비수열을 이용한 유리식 폼이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활용 얘기겠죠. 활용은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기 좀 힘들고 당장은 일단 이 폼을 맞춰서 문제들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복해서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개념을 잘 잡아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